안녕하세요. 캐나다 조기유학 전문 채널 TBC 유학원입니다. 여러분들께서 인터넷으로 많이 접하고 계시는 캐나다 국제사립학교, 또 다른 말로 크레딧 스쿨인 이 캐나다 국제사립학교가 어떤 학교인지 정확한 개념을 잡아드리고자 이 영상으로 설명해 드릴게요. 정말 중요한 내용이니 끝까지 꼭 시청 부탁드립니다. 캐나다에는 공립학교도 있고 사립학교도 있고, 사립학교 중에는 보딩스쿨인 기숙사를 이용하는 학교, 그리고 데이스쿨인 기숙사 없이 통학하는 학교가 있죠. 그리고 오늘 설명드릴 크레딧 스쿨인 이 국제학교도 사립학교에 포함되고요. 캐나다에는 사실 국제학교라는 개념이 없고 그냥 모두 다 공립학교 아니면 사립학교입니다. 국제사립학교냐 크레딧 스쿨이냐 이런 말들은 이해를 돕고자 사람들이 편의상 만든 말이고 그냥 다 똑같은 프라이빗 스쿨입니다. 이 사립학교 중에서 한국에서 소위 말하는 국제사립학교, 즉 크레딧 스쿨이라고 알려져 있는 이 학교가 대체 어떤 학교인 건지 하나하나씩 짚어드리겠습니다. 우선 이해를 더 쉽게 하실 수 있게 공립학교와 한번 비교해 볼까요? 공립학교는 캐네디언 학생을 기반으로 운영되고 있고 크레딧 스쿨은 유학생을 기반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공립학교는 유학생을 일정 부분 정해놓고 입학을 받아주고 있고 크레딧 스쿨은 유학생들의 입학 제한이 적거나 없습니다. 공립학교는 캐네디언 학생들과 가깝게 생활할 수 있는 기회가 있고요. 크레딧 스쿨은 많은 문화를 접할 수 있게 다양한 유학생들과 가깝게 생활할 수 있습니다. 공립학교에서는 방과 후 클럽 활동을 포함해 다양한 대외 활동들을 할 수가 있고요. 크레딧 스쿨은 이런 부분들이 조금 적습니다. 하지만 공립학교에 비해 좋은 학점을 받기 유리합니다. 캐나다에 있는 국제학교에 입학을 했는데 캐나다 현지 학생은 한 명도 없고 전부 다 유학생이다? 그래서 영어 배우기가 힘들다? 이런 의견을 갖고 계신 분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건 절대 아니죠. 유학생이라고 영어를 다 못하진 않습니다. 물론 유학 온 지 몇 달 안 된 학생들 중에서 기초부터 시작해야 하는 학생들도 있지만 유학생들도 해외 체류 기간이 길거나 유학 생활이 짧더라도요. 본국에서 충실하게 영어 공부를 해온, 열심히 공부해온 이런 학생들은 정말 수준급의 영어 실력을 구사합니다. 굳이 원어민과 비교를 해버리면 차이가 당연히 있겠지만 국제학교 학생들도 영어 구사 능력이 상당히 수준급입니다. 다만 국제학교에 다니는 캐네디언 학생들은 거의 찾아보기 힘드니 캐네디언 학생들과의 접촉이 어려운 거죠. 캐나다에 유학을 온 이유가 현지 캐네디언 학생들과 같이 수업받고 그들과 같이 예체능 수업도 하고 클럽 활동도 같이 함으로써 캐나다 문화, 캐나다 학생과 동화되는 부분이 중요하고 그 이유 때문에 캐나다로 유학을 왔다면 공립학교로 가시는 게 훨씬 유리하실 겁니다. 그게 맞는 선택이 되실 거고요. 캐나다 공립학교들의 교육 목표는 모두를 위한 교육을 기초에 두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교과 교육 과정에서 차별적 교육이 금지되죠. 누구나 동등하게 국적이나 장애, 비장애, 학업 능력, 즉 학생의 성적에 따른 구분 없이 교육하는 게 원칙입니다. 어찌 보면 이 부분이 큰 장점이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영어 구사 능력이 많이 부족한 학생들에게는 동등한 교육보다는 영어의 핸디캡을 갖고 있는 유학생에게 조금 더 유리한 교육을 받게 하는 게 맞지 않느냐 라고 말씀하실 수 있습니다. 당연한 생각입니다. 캐나다에서 태어난 현지 학생들은 당연히 영어를 모국어로 구사하는 원어민이고 우리는 모국어가 한국어죠. 언어적으로만 놓고 보면 우리가 당연히 불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국제학교는 이 부분을 채워줍니다. 국제학교는 유학생들로 구성된 학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립에서 캐네디언과 동등한 환경에서 생활해 나가는 부분이 어렵다고 느끼는 학생들, 그런 이유가 가장 우선이라면 유학생들로 구성되어서 유학생들을 위해 수업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국제학교가 훨씬 유리하실 겁니다. 그렇다 보니 성적 면에서 놓고 보면 공립에서 유학생들이 받는 성적보다
국제학교에서 받게 되는 성적이 조금 더 잘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주변에서 국제사립학교로 가면 성적이 잘 나와, 대학 가기 유리해, 이런 말을 주변에서 듣게 되는 겁니다. 그냥 공짜로 성적을 주는 건 아니고요. 공립에 비해서 성적이 조금 더 잘 나온다 라고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국제사립학교를 활용하는 또 다른 이유가 있습니다. 한 예를 들게요. 공립학교로 다니고 있는 학생이 졸업에 필요한 과목인데 F학점을 맞았어요. 그래서 이 과목을 재수강해야 됩니다. 재수강을 공립학교에서 그대로 또 한다면 아마도 나에게 F학점을 준 그 과목 선생님한테 다시 수업을 듣게 될 확률이 아주 높습니다. 재수강 한다고 해도 높은 점수를 받는 게 쉽지 않을 거란 얘기죠. 캐나다에서 수업을 듣다 보면 어떤 선생님은 학점을 잘 주고 또 어떤 선생님은 학점 주는데 아주 인색하고 이런 부분들을 파악하게 되는데요. 만약 나에게 F학점을 줬던 그 학교의 그 과목 선생님이 정말 학점 짠돌이라면 재수강을 해서 받게 될 성적이 뻔할 뻔짜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습니다. 그렇다 보니 보통 현지 유학생들의 분위기가 이렇습니다. 공립을 다니고 있다 하더라도 졸업에 꼭 필요한 학점이라던가 대학 진학 시 중요하게 작용할 학점이라면 그 과목은 보통 국제사립학교를 통해 재수강하여 학점을 취득합니다. 국제사립학교는 기동성 있게 학점 취득이 가능합니다. 보통의 공립은 1년에 2개의 학기로 운영이 되는 반면에 국제사립학교들은 1년에 4개 학기로 운영되는 경우도 굉장히 많습니다. 게다가 7월달, 8월달에 서머 클래스인 여름학기, 그리고 평소 오후부터 운영되는 나이트 클래스를 같이 운영합니다. 만약 채워야 할 학점이 3개인 학생인데 원래 시기에 맞춰 고등학교를 졸업하길 원한다면, 유급되지 않길 원한다면 공립학교 수업이 끝난 이후 오후 4시에서 5시 정도부터 시작되는 국제사립학교의 나이트 클래스를 수강해서 학점을 취득하고 7월이나 8월 달에 여름방학 때를 이용한 썸머 클래스로 또 학점을 취득한다면 공립학교에서 학점이 빵꾸 났다고 해서, 빵꾸라는 표현은 조금 그렇습니다만 F학점을 맞아서 학점이 비었다 하더라도 학년이 유급되거나 남들보다 졸업이 늦어지거나 하지 않고 원래 졸업 시기에 맞춰서 졸업할 수 있습니다. 만약 조금 욕심을 부려서 나이트 클래스와 서머 클래스를 전부 다 꽉 채워서 이용을 한다면 남들보다 또는 본인이 원래 졸업해야 할 시기보다 졸업을 더 빨리 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맘만 먹는다면 10학년부터 12학년까지 원래대로 3년을 다녀서 고등학교를 졸업하는 게 아니라 2년 또는 2년 반 만에 고등학교를 졸업하는 게 가능하니까요. 실제로 이런 학생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캐나다 고등학교는 중간 과정이 어찌됐건 간에 고등학교 졸업에 필요한 학점만 다 채우면 졸업이 되는 시스템입니다. 이런 캐나다 고등학교의 학점 시스템 때문에 실제 저희가 관리하는 학생들 중에서는 조기 졸업에 조금 욕심을 갖고 공립학교를 다니면서 추가로 크레딧 스쿨에 와서 동시에 추가 학점을 취득하는 경우도 정말 많습니다. 남들보다 더 시간을 아끼고 유학 비용도 아껴서 졸업을 빨리 한 다음에 대학 입학 및 사회 진출을 빠르게 원하고자 하는 경우, 이런 경우에 많이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이처럼 여기저기에서 캐나다 조기 유학을 알아보다 보면 국제학교에 대해서도 분명히 많이 듣고 접하게 되실 텐데요. 누구는 국제학교 가라고 하고 누구는 공립학교 가라고 하고 말들이 정말 많습니다. 판단을 못 하시겠죠? 자, 판단의 기준은 딱 이렇습니다. 현지 캐네디언 학생들과의 교류보다 전략적으로 학점 취득을 더 중요하게 만들어야 하는 그런 상황이라면 국제사립학교의 선택이 더 맞으실 거고요. 높은 성적을 받는 부분보다는 내가 캐나다에 온 이유가 캐나다 문화를 경험하고 캐네디언 학생들과 다양한 교류를 함으로써 유학 생활을 하려는 게 더 큰 이유라면 공립학교를 선택하시는 게 더 맞겠습니다. 또한 공립학교를 선택하여 캐네디언 학생들과의 교류를 활발하게 함과 동시에 중요한 과목들의 높은 학점 취득과 빠른 졸업을 원한다면 공립학교와 국제사립학교를 동시에 병행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되실 겁니다. 자,
이제 학교의 특징을 정확하게 파악하셨죠? 이 정도면 시청자분들께서도 아, 캐나다 국제사립학교가 이런 거구나 하고 다들 이해하셨을 거라고 확신합니다. 항상 여러분의 성공적인 유학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꼭 잊지 마시고요. 언제든 궁금하신 부분은 댓글 주세요. 저희는 또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